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4대1로 패배하면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콘테 감독 이제는 경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제 콘테 감독에 대해서 저 역시 사실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개인 의견을 얘기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AC 밀란과의 경기에 이제 패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콘테 감독 체제로 계속 갈 경우에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 또 제 생각, 그리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생각을 조금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토론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한번 건설적인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꼽았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승부처에서 이겨야 했던 경기에서 감독의 역량 문제로 패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일단 토트넘의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 초반에는 경기력은 안 좋았어도 그래도 꾸역승을 거두고 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겠거니, 또 혹은 여름에 체력 훈련을 빡세게 했으니까 나중에 올라오겠거니, 또 이적생들이 적응하면 괜찮겠거니 하면서 넘어간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영국 여왕 서거 문제로 이제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 이은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원정 경기가 아예 일주일 텀을 두고 이제 치러지게 됐거든요. 이때 사실 마르세유를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벤바의 퇴장이 아니었으면 경기 내용에서 밀리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스포르팅 리스본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모린 감독과의 전략 대결에서 감독이 진 경기 아니냐. 저는 뭐 이 경기 자체는 선발 카드 자체는 양쪽 다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경기는 양쪽 다 못했는데 결국 2대0 스코어가 나온 거는 교체 카드가 적중했죠. 아모린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그러면서 2대0으로 이제 스포팅이 승리를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감독의 책임을 멸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일주일의 준비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더더욱이나 조금은 아쉬운 결과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솔직히 물론 스포팅도 좋은 팀이지만 투자한 돈이나 기세나 분위기는 토트넘이 좀 우세하다라고 좀 여겨졌었거든요. 다만 그래도 원정이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할 필요성은 있죠. 어찌됐건 이것이 시즌 첫 번째 패배였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 첫 번째 패배를 아스널을 상대로 당했는데, 물론 아스널 원정은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이 경기 자체를 넘어서서 팀빌딩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 시즌 그래도 아스널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는데 그야말로 압도적 완패를 당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너무 그래도 과하게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토트넘은 계속 아스널 원정에선 비패하고 홈에선 승리하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스널 원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된다. 거기다가 로얄이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저 경기에서. 그러면서 원래 한 골차 승부가 한 골이 더 벌어지게 된 거였기 때문에 뭐 저는 이 경기 패배는 그나마 익스큐즈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승부처 어떤 팀한테 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토트넘은 냉정히 이제 4위 경쟁을 하는 팀이잖아요. 물론 초반에 무패 행진을 한참 할 때는 리버풀 첼시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토트넘이 우승 경쟁도 하는 거 아니야까지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게 미끄러진 이유가 맨유, 뉴캐슬에게 연패를 당하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이 팀들이 현재 실제로도 3위, 4위에 올라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 리버풀도 4위 경쟁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팀을 상대로 역시 홈에서 졌고, 또 하나 큰 것은 카라바오컵 첫 경기 광탈인데, 사실은 뭐 빅클럽들은 원래 이런 컵 대회, 리그컵은 특히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지만 토트넘은 사정이 달라요. 토트넘은 애초부터도 시즌 전부터도 콘테 감독도 얘기했어요. 우리 팀은 우승컵이 필요하다. 카라바오컵 우승을 노리겠다. 근데 그렇게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지 않고도 노팅엄에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노팅엄한테 0대2 패한 거는 좀 충격파가 크긴 했죠. 물론 뭐 그 경기에서 오리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고, 또 이제 그 전반기 내내 최악의 선수 불리던 링가드도 그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노팅엄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친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컵 우승 하나가 필요했던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무기력하게 0대2로 탈락한 거는 좀 아쉬운 성적이긴 했었죠. 말씀드리죠. 지금은 노팅엄이 좀 더 올라왔지만 이때 노팅엄은 또 리그에서도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 패배 역시 솔직히 감독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노팅엄은 이때 이기면서 반등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조금 분위기를 타면서 리그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준결승까지 갔잖아요. 노팅엄이 결국 물론 준결승에선 탈락하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패배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 이게 크다고 봐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나서 물론 토트넘은 월드컵에 간 선수가 많고 뛴 선수도 많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콘테 감독은 훈련 캠프 많은 팀들이 그랬지만 선수들을 못 뛰던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도 하고 전술도 하고 뭐 많이 끌어올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또 올라와 있어야 되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 전혀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브렌트포드전 거의 패배에 가까운 2대2 무승부, 에스턴 빌라전 2대0 완패, 그리고 아스날 맨시티전 연속 패배는 뭐 팀 전력상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 레스터 시티전 4대1 패배 그리고 이번 밀란전 패배는 너무나 크다. 차라리 근데 아스날한테 홈에서 패한 게 더 예. 지적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반대로 토트넘이 홈에서만큼은 아스날한테 유난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승리했었고 지난 시즌에도 그래서 승리했던 거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홈에서도 패했다. 예.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경기들 다 놓치기도 했고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월드컵 휴식 기간에 네. 끌어올린 선수들이 잘해줬다라면 또 네. 이제 선발 전략에도 다양성을 가져오고 전술적으로도 다양성을 가져오고 또 이런 또 시즌 중에 있는 긴 휴식기는 말씀드린 대로 플랜 B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지적됐던 부분이 그거였죠. 결국은 월드컵 이후에 실점이 너무 많았다. 네. 그리고 월드컵 이후만이 아니고 바로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맨유전부터 네. 시작된 거거든요. 맨유전부터 실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2실점 그 다음에 뭐 챔피언스리그 1실점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제 리그에서 본머스한테 2실점을 하고 리그에서 계속 멀티 실점들을 했던 거 예. 이게 쭉 이어져 왔던 거. 그러니까 리즈한테 이겼지만은 이것도 4대3 승리였고 예. 본머스는 3대 승리도 문제가 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점이 너무 많다. 그나마 무실점이 팰리스전 제외하고는 FA컵 이었던 거거든요. 상대가 약팀들이었던 거.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부상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 부상 선수들에 나온 또 하나의 배경은 주전 선수들만 계속 썼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지친 면도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비수마 같은 경우에 경기를 못 뛰면서도 피로 골절이 온 것이지만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한 것은 결국 올 시즌에 너무나 많은 부하를 좀 졌기 때문이 아니냐. 불운의 요소도 있지만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쓰던 선수만 썼기 때문에 그 선수도 힘들고 또 쓰던 선수만 썼기 때문에 못 나오던 선수들도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탈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 저는 물론 뭐 쓰던 선수만 썼기에 이제 뭐 클룹세스키라던가 아니면은 뭐 로메로라던가 벤탄쿠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좀 당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 치고 토트넘은 리버풀이나 첼시보다는 부상이 없는 편이긴 했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운이 따랐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죠. 다만 그 팀들보다 뎁스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그 팀들보다 주전 의존도가 훨씬 더 좀 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벤탄쿠르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토트넘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런 과정 속에 이 밀란전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밀란전에 이때 호이비에르가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벤탄쿠르의 시즌 아웃으로 비스마까지 없는 상태에서 미드필드가 딱 2명 남았다. 그러면 상대팀 감독은 생각할 수 있어요. 전술을 그대로 쓴다면 사르스 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다이어를 올렸을까? 전술을 바꿀까? 포백으로 갈까? 어떻게 쓸까? 물론 이제 콘테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사르스 킵 믿는다는 말로 본인의 계획을 공개했어요. 근데 연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게 연막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실제로도 바꿀 수도 있고 뭐 맨시티전처럼 다이어를 순간적으로 올리는 플레이를 한다거나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턴이 나오지 않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밀란의 피올리 감독은 전술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뭐 콘테 감독의 단조로운 플랜 A만 고집하는 거 이거는 사실 콘테가 잘 나갔을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평생 바뀌지 않았어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잘했을 때도 그랬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콘테는 사실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줘서 거기서 이제 선수단의 클래스를 올리고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유형의 감독인 거지 변화를 가져오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러 번 저번 그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토트넘의 영입 기조와 토트넘의 그런 구단 운영 기조와 콘테가 맞지 않는 게 가장 커요. 결국은 토트넘은 레비 회장은 어린 선수들로 조금 리빌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콘테 감독은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 감독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리빌딩을 하기 위해선 유연한 선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어린 선수들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구조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이 원래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콘테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안 풀리기 시작하면 물론 단조로운 플랜 A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기고 있으면 체력 정도만 걱정하겠죠. 근데 이제 못 이기기 시작하고 읽히기 시작하고 안 통하면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콘테 감독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냥 그 축구 그대로 하면서 선수들이 잘하기만 바란다. 결국에 선수들이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고 상대가 대응을 잘하면 또 못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요. 콘테 감독이 워낙 그걸로 오랜 기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감독의 또 능력이 빛나는 게 언제냐. 경기 중에
선수 교체, 전술 교체, 포메이션 교체를 통해 안 풀리던 경기에 반전을 가져오는 것. 이거는 사실 똑같이 뭐 비슷한 비판해봤던 무리뉴 감독조차도 이 교체 카드로 재미를 본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고 예. 당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콘테 감독을 비판하면서 맨유 테나 감독의 그 용병술에 네. 대해서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저는 이게 정말 명감독이구나, 이게 지략이구나, 전술이구나 네. 느꼈는데 오늘 사실 경기 정말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후반전에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네.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가장 부진했던 클루셉스키를 이제 70분에 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술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은 포지션에 같은 선수를 넣는 유형이죠. 근데 이건 역시도 콘테 감독이 항상 가져왔던 문제이긴 해요. 예. 잘했을 때도 항상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안정성을 항상 중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경기에서 계속 가끔 가다가 공격 숫자에 더 넣는 경우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럴 때만 그러는 거고 이 경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콘테는 0대1 스코어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예. 원정에서. 그냥 딱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0대1로 적어도 2차전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변화를 가져간 건데 애초에 이런 것도 바라려면은 콘테를 선임하지 말아야죠. 예. 콘테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콘테 감독을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은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좀 많은 그렇죠. 유형의 감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래요. 누구나 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보는 맛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분석하는 맛이 그렇죠. 있잖아요. 하던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예.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콘테랑 이제 무리뉴는 조금 접근법은 비슷해요. 전술적인 접근법은 비슷한데 무리뉴가 어쨌건 간에 승부처에 조금 더 과감함은 있죠. 그렇죠. 콘테보다는. 콘테는 조금 더 보수적이죠. 예. 무리뉴보다도.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빼고 단주마를 넣은 것도 같은 위치에 선수를 바꿔준 거고,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를 투입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클레망 랑글레의 수비적인 문제라든지 또 혹은 공격에 치고 올라갔을 때의 그런 부분들, 이거 역시 이거 전술적으로 크게 바꾼 게 그렇죠. 아니라 선수의 그냥 특성을 조금 바꿔준 것 정도거든요. 그냥 같은 자리 같은 예. 선수예요. 예. 결국에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콘테 감독은 어차피 이런 감독이라서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경우는 특수 상황이라고 봤어요. 왜냐? 미드필드가 토트넘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나갔잖아요. 나가리가 네.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 아무리 플랜 A를 고집해도 조금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말 경기가 전술적으로 아예 먹히지가 않았으면 경기 중이라도 바꿀 수가 있고, 그걸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럴 만한 선수가 있고 그럴 만한 특성이 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는 건데, 이날 경기 케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상대에게 마크 당하고 패스도 못하고 또 올라가면서 부담을 함께 갖고 있는 형태였다면 차라리 이제 맨유에서 테나 감독이 베오루스를 아예 내려서 그 위치에서 뛰게 하면서, 이게 스트라이커가 내려와서 가끔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가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였다면, 케인이 아예 내려가 줬다면 이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냐, 차라리 케인을 아예 미드필드로 쓰면서 히샬리송, 손흥민을 2명에 놓으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 많이 내려와서 뛰어야만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전술을 짰으면은 맨 위에 있으니까 상대의 3백도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를 신경 쓰게 되고, 혹은 조금 더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옆에 히샬리송이 있으면 또 그 선수도 우당탕탕 들어간 선수니까 돌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가 또 상대가 그럼 못 올라올 경우 수비적인 리스크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걸 선발 카드로 이렇게 썼거나, 혹은 경기 중에라도 히샬성을 투입할 때 크루셉스키 위치에 그대로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 변화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뭐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뭐 콘테 감독은 이러지 않으니까 콘테 예. 감독인 거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다이아 사사이가 낫지 않을까 예.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페리시치가 선발이 아니겠죠. 그렇게 예. 되면은 뭐 로얄을 왼쪽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벤 데이비스 왼쪽 그렇죠. 풀백으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안 그래도 중원에 지금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태였죠. 물론 사르랑 스킵이 기대보다 잘해주긴 했지만은 예. 리스크가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다이어를 올리면서 다이아몬드 4-4-2 형태로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케인이 이 경기에서 아예 집중 견제를 당했잖아요. 계속 밀란이 파울을 예. 범했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 저는 밑으로 내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랬으면은 상대가 어쨌건 간에 케인이 내려가면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뒷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클룹세스키는 지난 경기 때 이미 굉장히 부진하다는 게 그렇죠. 보였었잖아요. 저는 예. 그가 지난 경기 때 그 얘기했잖아요. 클룹세스키의 몸 상태 자체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게 그가 터치 자체가 튀거든요. 클룹세스키가 뭐 패턴이 읽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고 하던데, 저는 그러기에는 이런 터치감 같은 거 그쵸. 자체가 이거는 그냥 폼이 문제인 레스터 거거든요. 집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손흥민, 케인, 히샤이성 이렇게 3톱 배치해버리면 히샤이성 선수 살기 어렵고 약간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히샤이성 본인도 사실 오른쪽에 잘 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 쿠루세스키를 뺄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밀란의 대응법으로 케인을 내리고 지금 이게 다이어를 이렇게 놓은 이유가 실제로 이제 다이어가 사르와 스킵 뒤를 커버하는 식으로 움직이라고 이렇게 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이비스가 뭐 페리시 자리에 가면 산체스든 랑글레든 그냥 센터백을 이제 정통 센터백을 로메로의 파트너로 두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프레스턴전에도 페리시치 가짜 9번으로 써가지고 도리어 페리시치가 내려와서 패스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페리시치가 내려가니까 상대의 수비도 따라서 내려오고 그러면서 공간이 발생을 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는 활용하지 않았을까? 대놓고 케인을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계속 케인을 그냥 전방에다 박아놓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어요. 예, 이게 선발 전략으로 고민을 하든 혹은 경기를 보면서 하프타임에라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는데 콘테 감독은 상대의 수비와 대응 네. 전술에 전혀 또 대응을 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페드로 포로 선수인데요. 이 페드로 포로 선수가 분명히 레스터시티와 경기에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선수를 이렇게 급하게 큰 돈에 1월달에 데려온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당장 즉시 전력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선수를 유럽 대항전에 좀 더 쓰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읽혔거든요. 물론 아쉬웠고 로얄이 그 경기에 잘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경기 후반전에 크루세스키가 너무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좀 공격을 강화하는 상태에서 크루세스키를 빼고 포로를 넣고 로얄을 센터백으로 넣어서 또 히샤리송까지 들어가면서 포로가 약간 오른쪽 윙에 가깝게 움직이게 해주면서 또 센터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고 있었으니까 로얄이 조금 이제 수비도 잘해주고 있으니까 위아래로 공격할 땐 로얄이 함께 가고 수비할 땐 좀 내려와주고 또 스킵이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드지만은 거의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과감한 이제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포로를 활용해봤으면 어땠을까? 약간 뭐 이런 경우에는 비대칭 3백이 되는 거죠. 예, 로얄이 그러니까 측면 수비와 센터백을 오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안 하죠. 콘테 감독은. 예, 요새는 솔직히 말하면 백스리를 그 센터백 3명 세우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요새는 비대칭으로 심지어 많은 팀들이 센터백 1명에 풀백 2명을 배치도 많이 해요. 그쵸. 요즘 뭐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던가 아니면은 뭐 투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3백의 좌우에 풀백들도 많이 배치를 하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 식의 변화는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선발은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지고 있는 경기면은 물론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것도 이 경기 0대1로 져도 된다라고 콘테 감독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뭐 어찌됐거나 이런 방안도 훨씬 더 경기를 유연하게 풀 수가 있고 그렇죠. 저는 최소한 무승부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얄 데이비스가 실질적으로 풀백을 볼 수 있는 센터백들 중에서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기본적으로는 스킵이 또 수비를 많이 내려와서 커트해주고 후반전엔 특히나 수비도 잘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포로를 사놓고 활용할 거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프레스턴전 페리시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 합이 앞에 올라갔을 때 좋았고 실제로도 지금 윙백으로 뛰면서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윙백으로 갔을 땐 너무 사이드라인에 있으니까 크로스 셔틀이에요 지금. 페리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아예 앞으로 올려 쓰는 게 낫다.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그렇게 경기가 안 풀리고 공격이 안 됐다면 특히 단주마랑 히샤리송은 공을 배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뭔가 상황을 만들기 어려운 선수들이거든요. 게다가 미드필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넣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 효과를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교체 전략을 쓸 때 포로 들어가고 로얄을 왼쪽으로 넣고 페리시를 앞으로 놓는 방안도 가능하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콘테가 했어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선수들의 자원을 가지고도 다양한 전술을 쓸 수 있고 다양한 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멀티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콘테긴 하죠.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게 이번 경기만 약간 콘테가 보수적으로 이번 경기는 일정이라도 만족하니까 이렇게 썼다면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정말 완전 지고 있어서 한 골차 꼭 이겨야 돼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실 근데 극단적인 상황에도 제가 봤을 때 4-2-4밖에 안 쓸 거예요. 4-2-4 정도 원래 쓰던 이런 좀 창의적인 전술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린 이 모든 전술은 손흥민 선수를 대장 앞에 두고 상대 뒷공간을 파서 슈팅하는 역할에만 맡겼으면 좋겠다는 그 한국의 축구팬으로서의 생각도 있고 혹은 또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해야지 잘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를 미드필드로 쓰는 것보다는 케인을 미드필드로 쓰는 것을 아이디어로 삼고 좀 생각을 해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 거는요. 케인이 어쨌건 간에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가장 그러니까 확실한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케인을 톱에다가 박는 거 자체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저 동의하는 부분은
이번 경기 같은 그리고 심판이 예. 손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파울을 안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케인이 그 어느 때보다 꽁꽁 묶인 경기였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은 조금 선수 간에 그러니까 바로 테나우가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테나우처럼 베오르스트를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변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케인이 내려갔을 때 페리시가 올라가든 히샤이석이 나오든 단주마가 나오든 아마도 오늘 봤던 경기보다는 예. 공격이 좀 잘 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데 선발 카드는 전 케인이 톱에 있어야 된다는 예. 거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어찌 됐거나 이런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콘테 감독은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일정상 그렇다면 콘테 감독을 경질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사실 리그 순위도 뭐 4위가 2점 차고 아직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경질할 명분은 없어요. 그리고 경질했을 때 더 나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요. 네. 그 FA컵도 상대 팀 대진이 계속 예. 좋고 있죠. 예, 다만 저는 만약에 2월 20일 웨스트햄전, 2월 26일 첼시전을 연패한다. 그리고 이 연패 과정 속의 내용이 문제점이 지금과 동일하다면 거기선 반전을 위해서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연패를 할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4위 경쟁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냥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셰필드전을 이기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FA컵은 결국에는 우승권까지 갔을 때는 그 우승 경쟁할 팀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맨유가 살아있거든요. 저는 맨유를 만날 경우 토트넘이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밀란전인데 이 문제가 반복돼서 연패까지 하고 팀 분위기가 처져 있을 때 콘테 감독이 이 밀란과의 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뭔가를 꺼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살린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차피 망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토트넘은 극약 처방이라도 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불어넣고 팀 분위기라도 쇄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일정 빡빡해도 그나마 셰필드전은 만약에 콘테 감독을 첼시에 경질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새 감독 혹은 감독 대행 체제로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밀란과의 경기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을 경질한다면 첼시를 패배할 경우 바로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콘테 감독 경질이 말처음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2L급의 감독이 온다면은 그러면 예. 무조건 당장도 그렇죠. 경질해야 된다고 당장 봅니다. 경질해야 돼. 예, 2L급 온다면은 예. 당장도 경질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 2L은 현재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뭐 이쪽을 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다. 아틀레티코 예. 마드리드라던가 이런 데를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2L급이 아니라면은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명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하거든요. 예. 그 16강에서도 탈락했다가 아니고 원정에서 한 골차 패배면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남겨놨다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리그도 현재 이거는 조금 다른 팀 경기 결과들도 봐야 돼요. 현재 그렇죠. 토트넘이 현재 5위인 거는 예. 토트넘이 잘한 것보다도 다른 팀들도 같이 못한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뉴캐슬도 기마랑이스가 이제 징계로 빠지면서 승리들을 계속 못 거두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승점 2점 차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4위하고의 승점 차도 그렇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아직 남아있고 FA컵도 5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FA컵 5라운드 앞두고 경질했다가 FA컵 5라운드 때 새 감독 체제에서 패해서 탈락한다? 이러면은 온갖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메이슨이 저는 그때 그 무리뉴 경질하고 메이슨이 이제 임시 감독을 했잖아요. 예. 그 메이슨 때 도리어 성적이 더 낫긴 했어요. 네. 하지만은 메이슨 그때 바꿨을 때 리그컵 결승전 앞두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져가지고 결국 준우승에 그쳤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두고두고 까였어요. 예. 토트넘 보드진이 두고두고 까였기 때문에 저는 FA컵 5라운드 앞두고 경질은 부담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드진 입장에서도 5라운드까지 이거 지금 지면은 이때는 탈락이죠. 이거 지면은 콘테 경질이에요. 그렇죠. 셰필드한테 졌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웨스트햄, 첼시, 셰필드를 연다 지면은 예. 그러면은 그때는 더 이상 뭐 당위성도 그럼 없다고. 5연패. 네, 그러면 당위성이 없어지게 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저는 그것 때문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셰필드한테 탈락했을 때 너무 후폭풍이 커요. 그렇죠. 예. 예. 뭐 하버리그 팀이긴 하지만 그- 뭐 모르는 그- 거니까. 투엘급이 와야지 예. 이게 면피가 되는 거예요. 또 임시 감독 체제로 뭐 이러고 그렇죠. 하면은
감독을 네. 뽑아놓고 경질을 해야 되고 저도 네.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일단 바르셀로나를 가장 투엘이 원하지만 제가 봤을 때 바르셀로나를 못 갈 겁니다. 왜냐? 차비 감독이 지금 라리가 우선으로 그렇죠. 예약했어요. 예. 그래서 투엘 감독의 차선책이 레알 마드리드일 거예요. 근데 네. 레알 마드리드는 솔직히 투엘 감독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가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가 우선순위가 될까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 루이스 에니케가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게다가 또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여름에 나간다는 얘기들이 많긴 해도 네. 어찌됐거나 이제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고 조금은 이제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엘 입장에서는 뭐 보장이 돼 있다. 이미 약속이 돼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약속이 없는 상태면은 토트넘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뭐 두들겨야 돼요. 와주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해서 설득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저도 그러니까 접촉은 좀 하긴 해야 예, 되지 않나 접촉을 해야 싶긴 된다는 해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을 내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부터 이미 위기가 커졌으니 투엘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너가 온다고 하면 콘테 경질하겠다. 올 생각 있느냐라는 오퍼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시점이다. 어쨌든 간에 이제 웨스트햄전 첼시전 물론 뭐 이제 토트넘의 홈 경기지만 또 이 팀들도 어렵지만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실 그러니까 토트넘도 이 팀들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 네. 팀들도 물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여기서 패하는 팀들은 조금 타격이 있긴 할 겁니다. 어느 팀이건 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저는 이제 그 지지를 좀 철회한 상태예요. 제가 콘테 감독 사실 지난 시즌 너무 잘해줬고 기대 뭐 찬사도 했고 좋아했고 좋은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올 시즌의 운영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하나 물론 이제 콘테 감독도 힘들 거예요. 뭐 벤트로네 코치도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지인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팀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자. 잘 고생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프로는 냉정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상태로는 토트넘을 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 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다. 뭐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토트넘이 정말 저희 생각과 이런 얘기들이 거기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진행이 될지 실제로 현지에서 전해진 소식이 들어오면은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